트론한테 판 그런 좀 큰 업체입니다. 근데 USDC 같은 경우는 USDT와는 다르게 실제로 오디트를 해보니까 돈이 있더라라는 이제 감사 결과도 받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코인으로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좀 전 USDC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디파이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디파이는 탈중앙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코인인 다이가 사실은 거의 주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는데 USDC가 어떻게 하나의 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이러한 랜딩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자율도 다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이자율을 제공해 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유저들이 이제 탈중앙화 돼야지, 검열 저항성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USDC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CFI와 DeFi가 좀 결합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만나면은 다들 기대하는 게 이제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더 펌핑해줘야 된다. BTC를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사실상 많은 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혹은 이제 거기에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들고 와서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런 거래 활동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뭐 생각들도 많이 비쳤고, 때가 되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업체들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약간 토탈 솔루션 같은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은 어카운트, 지금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몇천 개 거래소 중에서 뭐 유의미한 게 한 2, 30개 정도 될 텐데, 그런 2, 30개 거래소와 연결을 해서 한 어카운트, 이 서비스를만 이용하게 되면은 그 뒷단에서 그 한 2, 30개 있는 거래소들을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마진이라든지 뭐 랜딩, 이렇게 좀 다양한 금융 상품까지도 연결해서 거래소 외의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퀀트 트레이더로서 좀 필요한 뭐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이제 API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분석해서 뭐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안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커스터디인데,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오디트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저희가 뭐 어디 제출해야 될 때 어떤 보고서도 딱 나와가지고 이번 분기에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리턴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모든 굉장히 귀찮은 오퍼레이션들을 다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립토 세계에 가장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골드만삭스나 피델리티처럼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그 영역이 비어있다고 보는데, 이미 거래소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월렛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 합쳐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물량은 한 20에서 25% 정도의 이제 볼륨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전체 볼륨의 한 80%는 기관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트래디셔널 마켓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에서도 이런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뭐 그런데 뛰어든 그 전통기관을 보면은, 핀테크나 전통기관을 보면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고미라는 업체인데요. 이게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커미션이 없다고 지금 보네요.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렇게 아주 고도화된 솔루션은 아니고 이제 코인케어라고 해서 전화나 카톡으로 이제 OTC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오늘 OTC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직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 온 그런 업체는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PB 같은 데 보면 웬만하면 전화나 뭐 문자 같은 걸로 지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동화한 업체들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니즈들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창업자들이 좀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많은 네트워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5 미래는 무엇일까? 사실 좀 랜덤하게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결국 규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특근법도 통과가 됐는데 과연 특근법 안에 있는 거래소와 특근법 바깥에 있는 거래소, 바깥에 있는 거래소는 진짜 뭐 완전 외국 거래소죠. 둘이 뭐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만약에 거래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특근법 안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진짜 싱가포르로 가서 해외에서 뭐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는 어떤 조건에서 좀 들어오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업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얼마 전에는 또 리브라가 나왔는데 상원의원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까이는 그런 영상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리브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CBDC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파생상품 거래시장 열 수 있을까?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솔루션을 들고 와서 한국에서 파생상품 열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규제기관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이고요. 일단 규제안과 밖을 봤을 때 뭐 장점과 단점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뭐 규제 안에서 하면은 일단 법정화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대부분 법정화폐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글로벌 거래소보다 좀 이득이 되는 그런 장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업빗이나 빗썸 같은 업체들이 일단 탑2로서 있는데 특급법이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그들과 경쟁하는 거 정도는 보다 이제 바이낸스와 경쟁할 것이냐 약간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단점은 실제로 그 특근법에서 ISMS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 연 유지 비용은 3억 원 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비싼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거래소를 위해서 또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빗하고 이제 빗썸도 글로벌 거래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싱가포르에도 법인이 있고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 그래서 법인이 양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2배로 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단점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규제 안에서는 좀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굉장히 느리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언제나 규제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 밖도 사실 바이낸스 후오비, OKX 대부분 다 이미 경쟁력을 매우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이미 엄청 많은 라인업들이 있고 그들과 또 어떻게 경쟁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법률 자문 비용도 이쪽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국내 업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들어올까 이런 것도 저희가 막 기사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규제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아주 이미 조건이 갖춰진 그런 투자자부터 들어오고 있고 이런 개인 투자자까지 열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특근법,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유동성이 없으면 말짱꽝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T0라는 그런 시큐리티 토큰 익스체인지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도 재미를 못 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규제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유동성이 없으면은 기존의 유동성이 있는 뭐 바이낸스나 뭐 업빗 이런 데 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조건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수업이 하이난에 관련돼서 하이난 행사에 대해서 관련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약간 국가의 화폐 전쟁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랑 이제 연결돼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지금 중국이 화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환율을 조금만 바꿔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유엔에서 대처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크립토로 뭔가를 뚫어보겠다라는 그런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어떤 하나의 경제권을 이뤄서 이걸 좀 뚫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굉장히 이제 저지하려고 했지만 지금 중국의 CBDC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어떤 또 CBDC스러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아까 코팍스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아주 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구도 좀 시도하진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융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합법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Q&A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CFI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서비스들이기도 한데 DeFi와 약간 이렇게 대척점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 둘이 조금씩 결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I의 장점, 굉장히 빠르고 UX도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미 볼륨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뭐 당연히 중앙화의 문제점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페이크 볼륨이라든지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디파이와 결합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덱스를 열었고요. 바이낸스는 지금 사실상 어떤 국가를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옵쇼어, 그러니까 뭐 말타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작은 나라들을 끼고 가고 있고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그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탈중앙화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메이커다오는 이제 한번 시큐리티 토큰을 담보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시큐리티 토큰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커다오도 더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다이를 발행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토큰까지도 이제 가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뒷단에서는 굉장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인 테라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서 테라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앞단에서는 고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차이페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결합이 굉장히 잘 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제 CFI와 DeFi의 아주 적절한 조화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I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뭐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